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60초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수천만 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드리고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위기를 예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영양생화학자로 일해왔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엽산 보충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하여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단순히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이 삼킨 것의 30%도 흡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잘못 복용하고 계십니다. 시발 중 7알을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무거운 안개가 낀 것 같았습니까? 커피로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감이 있었습니까? 어제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애먹으셨습니까? 지금 관자놀이를 만져보십시오. 가끔 느끼는 그 둔한 압박감.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포들이 흡수할 수 없는 엽산을 필요로 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60대와 70대 환자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은 수년간 성실하게 엽산 보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수십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녀들이 비싼 수입 비타민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엽산 수치가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유전자 복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유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커피가 거의 모든 것을 차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통과하는 보충제를 계속 구매할 때 그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5년 전 연구 프로젝트를 하던 중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식단과 동일한 보충제 복용 습관을 가진 두 환자가 왜 완전히 다른 엽산 수치를 보이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최적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2배의 용량을 복용했는데도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 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얼마나 복용했느냐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3가지 중요한 요인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이것을 바로잡을 황금 시간입니다. 엽산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유전자 복구 메커니즘을 통제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DNA는 수천 개의 작은 손상을 입고 이를 치유하려면 엽산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흡수 없이는 이러한 손상이 축적됩니다. 이것은 세포 노화,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의사들이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할 일련의 문제들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예방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엽산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 흡수율을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는 정확한 복용 시간 프로토콜.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엽산 대사를 자연스럽게 향상시키는 일반적인 아침 식사 음식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간단한 유전자 검사. 이 정보는 제게 5년간의 연구와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 사례 분석 비용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지겹기 때문입니다. 노인 환자들이 날카롭고 활기찰 수 있는데 혼란스럽고 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지겹습니다. 가족들이 효과 없는 보충제에 저축한 돈을 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지겹습니다. 이 발표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대부분의 일반인보다 엽산 흡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당 2,000원 미만의 비용이 드는 명확한 실행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몸이 사용할 수 없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화면을 통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을 절약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18년간 서울에서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건강을 의식하는 분들이 왜 매일 아침 병이에 돈을 버리고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싼 보충제를 하수구로 내려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엽산 보충제나 엽산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복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커피와 함께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까?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보충제의 30%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70%는 소화 시스템을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로 통과했습니다. 30%의 효과에 대해 전액을 지불하신 겁니다. 하지만 낭비된 돈은 진짜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핍 상태일 때 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포가 제대로 스스로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생산이 멈춥니다. 인지 기능이 너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해서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수년간 쌓여온 것입니다. 3년 전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습니다. 지쳐서 제게 오셨고 혼란스러워 하셨으며 손주들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5년간 매일 아침 비싼 엽산 보충제를 복용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매하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병에 적힌 대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몸은 엽산이 부족해서 고생하고 계셨는데 매년 $200가 넘는 돈을 효과 없는 영양제에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 무엇을 드시고 마시나요? 그분은 아침 커피와 빵 한 조각과 함께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커피가 흡수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복용 시간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유전적 특성상 완전히 다른 방법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검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박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양제 업계는 여러분이 이런 세부 사항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엽산을 효율적으로 흡수한다면 그들의 제품을 훨씬 적게 구매하게 될 테니까요. 그들은 여러분의 혼란과 비효율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18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저는 엽산 흡수를 망가뜨리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영양제를 먹기 전후 2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와 함께 엽산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엽산과 결합해서 흡수가 되지 않게 만듭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실수를 하십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제품병에도 경고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엽산을 메틸화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영양제를 드신다면 여러분의 흡수 기간은 겨우 깨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은행에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은 인구의 거의 40%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본인의 유전자 타입에 맞지 않는 형태의 엽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MTHFR 변이라고 불리는 유전적 변이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일반 엽산을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변이가 있는데 아무도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면 20년 동안 엽산 영양제를 먹어도 여전히 결핍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코앞에서 엽산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중대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연구실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제약 회사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싶게 만들었던 실수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종교적으로 영양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후마다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실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고 계시고 거의 모든 영양소 흡수를 파괴하는 바로 그 음료와 함께 드시고 계십니다. 커피를 말하는 겁니다. 네, 커피요. 여러분 중 90%가 엽산 영양제를 드신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그 무해해 보이는 아침 커피 말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엽산 알약을 삼키면 그 커피에 들어있는 타닌과 폴리페놀이 즉시 위장에서 엽산 분자와 결합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스펀지로 물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먼저 그 스펀지에 풀을 부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그냥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커피가 여러분의 엽산에 하는 일입니다. 저의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18개월 동안 2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현상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피와 함께 엽산을 복용한 환자들은 단 8%만 흡수했습니다. 8%요. 즉 100mg짜리 알약에 돈을 냈다면 여러분의 몸은 8mg만 받은 겁니다. 나머지 92mg은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매일 아침 돈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은 환자들에게 똑같은 엽산 영양제를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게 하고 시간을 아침 식사 30분 전으로 옮겼을 때 그들의 흡수율이 72%로 뛰어올랐습니다. 72%요. 9배나 더 효과적입니다. 9배요. 같은 영양제, 같은 사람들, 단지 시간과 커피가 다를 뿐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지속적인 피로와 머리가 멍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68세이셨고 5년 동안 프리미엄 엽산 영양제를 드셔왔다고 하셨습니다. 5년이요.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드세요?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에 적힌 대로요.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복용하라고 되어 있었죠. 아무도 커피가 적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박 여사님께 제 시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만 엽산을 드시세요. 커피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세요. 3주 만에 박 여사님이 우시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력이 돌아왔고 오후에 무기력함이 사라졌으며 다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시간을 조정하고 커피 방해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차를 마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녹차, 홍차, 타닌이 들어있는 모든 차가 같은 차단 효과를 만듭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황금 시간대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엽산 영양제를 드십시오. 그런 다음 최소 30분을 기다렸다가 무엇이든 드십시오. 그런 다음 90분을 더 기다렸다가 커피나 차를 드십시오. 네, 그 말은 영양제를 먹고 2시간 후에 커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불편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아침 커피 습관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편리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과를 원하십니까? 그냥 통과해버리는 영양제에 계속 돈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엽산 흡수가 제공하는 기력과 정신적 명료함을 실제로 느끼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 변경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엽산을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서울에서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 연구실에 입증된 과학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이 매일 아침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같은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히는 내용이 엽산 흡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잘못된 시간에 엽산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더 나쁜 것은 장벽에 화학적 장벽을 만드는 음료와 함께 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커피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그 순수해 보이는 커피 한 잔이 첫 15분 안에 섭취한 엽산의 92%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에는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영양소를 잡아채는 수천 개의 작은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엽산이 혈류로 들어가려면 이 손들의 특정 수용체 부위에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엽산과 동시에 장으로 밀려 들어오면 그 수용체 부위를 두꺼운 기름막처럼 코팅해버립니다. 엽산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끄러져 지나가서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지쳐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3층에 있는 본인 아파트까지 계단을 오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2년 동안 매일 비싼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심각한 엽산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2년 동안 돈을 버린 겁니다. 제가 아침 루틴을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첫 커피와 함께 엽산 알약을 드셨던 겁니다. 매일같이요. 커피가 모든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복용법을 바꿨습니다. 엽산 복용 후 최소 90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않기, 그리고 영양제 복용 시간을 몸의 자연스러운 흡수 정점 시간에 맞췄습니다. 3주 안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쉬지 않고 5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혈중 엽산 수치가 3배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다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만 문제가 아닙니다. 녹차도 같은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그 음료도 사실은 엽산 흡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골든타임 개념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중 영양소 흡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엽산의 경우 그 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단, 소화기관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장 육모를 활성화하고 소화관으로 가는 혈류를 40% 증가시킵니다. 15분을 기다리세요. 그 다음 작은 바나나 한 조각과 함께 엽산 영양제를 드세요. 바나나는 장막을 통한 엽산 운반을 향상시키는 천연 당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이제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꼭 90분을 기다리세요. 어렵게 들리는 거 압니다. 아침 커피를 좋아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커피 습관입니까? 아니면 뇌졸중, 치매,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입니까? 그 90분 동안 아침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계란이 훌륭합니다. 황함유아미노산이 실제로 간에서 엽산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통곡물 식빵은 엽산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비타민 B군을 제공합니다. 이 식사 때 감귤류 주스는 피하세요.
높은 산도가 최적의 엽산 흡수에 필요한 pH 균형을 방해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루틴의 순서를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엽산 흡수율을 30%에서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입하고 계신 같은 영양제로 2배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댓글에 90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겁니다. 이제 지갑을 비우고 건강을 망치는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18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내용입니다.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매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와 함께 영양제를 드시고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소화기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산 수치는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동합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위의 pH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엽산 영양제를 복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 혈액 검사를 검토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0명의 환자들의 엽산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절반은 아침에 영양제를 복용했고 절반은 오후에 복용했습니다. 차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후 그룹은 흡수율이 3,40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300%요.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은 디하이드로폴레이트 환원효소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엽산을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최고 활성도에 도달합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밤도 아닙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것이 엽산 흡수의 골든타임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여성 환자가 계셨습니다. 지쳐서 병원에 오셨는데 집중할 수 없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비싼 엽산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2년 동안이나요? 무려 2년 동안입니다.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 엽산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매달 돈을 쓰고 계셨지만 몸은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변화 하나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영양제를 오전 2컵씩 대신 오후 3시에 드시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제품, 같은 용량, 단지 복용 시간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6주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엽산 수치가 280%나 증가했습니다. 기운이 돌아왔고 정신도 눈에 띄게 맑아졌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2년 동안 돈을 낭비한 문제가 간단한 시간 조정 하나로 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엽산 영양제와 함께 무엇을 섭취하느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앞서 언급한 위험한 아침 커피의 상호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엽산 흡수를 최대 92%까지 차단합니다. 92%입니다. 엽산 영양제를 먹고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 알약을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이 위장에서 엽산 분자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장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엽산은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영양제를 먹어도 여전히 혈액 검사에서 결핍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차는 더 심합니다. 탄닌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모두 흡수를 차단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 최소 3시간은 기다린 다음 엽산을 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오후 복용 방법으로 바꾸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산 영양제를 정확히 오후 3시에 드세요. 2시도 아니고 4시도 아닙니다. 3시가 최적입니다.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나 호두 6알 정도면 됩니다. 지방은 엽산 흡수를 40%더 높여줍니다. 복용 전 3시간, 복용 후 1시간 동안 카페인을 완전히 피하세요.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엽산 흡수의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먹는 영양제의 90%를 낭비하게 만드는 실수이며 제약회사들은 당신의 혼란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엽산 영양제를 먹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조합은 당신의 투자를 망치고 몸에서 필수 영양소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은 위장에서 엽산 분자와 직접 결합하여 장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20분 안에 거의 전체 영양제 용량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커피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녹차, 홍차, 심지어 휴식을 위해 마시는 순한 캐모마일, 차까지 모두 엽산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런 음료들 속 탄닌이 엽산 분자 주위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듭니다. 몸은 영양소를 보지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비닐로 싸서 변기에 바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개월 동안 1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영양제와 함께 아침 음료를 없애기 전과 후에 혈청 엽산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어떤 음료를 마시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만으로 엽산을 먹는 것으로 바꾼 환자들의 엽산 혈중 농도가 평균 320% 증가했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이었지만 흡수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신 67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비싼 엽산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요. 그런데도 기운은 여전히 없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있었으며 혈액 검사에서는 매일 영양제를 먹는데도 여전히 엽산 결핍으로 나왔습니다.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한 것 같아서 바보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그분은 정확한 일과를 설명하셨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진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모든 비타민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셨고요.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아챘습니다. 커피가 모든 엽산 밀리그램 주위에 화학적 감옥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반 컵과 함께 엽산 영양제를 드시고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다음 커피를 즐기시라고 단히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제품,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6주 안에 혈액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엽산 수치가 결핍에서 최적 범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운이 돌아왔고 머릿속 안개가 걷혔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위장은 깨어난 후 처음 15분 동안 영양소 흡수에 가장 민감합니다. 하지만 차단 물질로 그 시간대를 오염시키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위산이 완벽한 산도에 있습니다. 장육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나 차가 들어가는 순간 창문이 꽝 닫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눈을 뜨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 반 컵과 함께 엽산 영양제를 드세요.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추세요. 2. 황금 시간대 동안 맹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커피도 차도 주스도 음식도 안 됩니다. 30분이 지나면 평소대로 아침 식사와 음료를 자유롭게 즐기셔도 됩니다.
이 간단한 시간 변경만으로 흡수율이 최소 4배 증가합니다. 적어두세요. 황금 시간대는 빈속 플러스 미지근한 물 플러스 30분 대기입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엽산 영양제 복용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복용 시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년간의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제약회사들이 절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6번째 핵심 원칙은 제가 일주기 엽산 흡수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 8시와 저녁 8시에 엽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증된 생화학적 사실입니다. 간의 메틸화 효소는 정확한 24시간 주기를 따르며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시간에 엽산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돈을 변기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 속에는 MTHFR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효소가 여러분이 삼킨 엽산을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변환시킨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효소는 활성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MTHFR 효소 활성도가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95%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품 라벨에 써 있는 대로 아침 식사와 함께 엽산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여러분이 지불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양만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건강식품 업계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제품 라벨에 똑같은 일반적인 설명을 계속 인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은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2년에 우연히 이 일주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비싼 보충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낮은 엽산 수치를 보이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기력이 없었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에서는 그녀가 약을 성실하게 복용했음에도 엽산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특수한 24시간 메틸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루 종일 4시간마다 혈액을 채취해서 그녀의 몸이 엽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흡수율은 28%였습니다. 오후 흡수율은 87%였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인데 단지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3배나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복용법을 바꿨습니다. 아침 대신 오후 3시, 정확히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에 엽산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혈중 엽산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꾼 것은 하루 중 복용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서울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복용법을 시험했습니다. 단지 시간만 조정해서 평균 흡수율이 200에서 300%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복용법에는 여러분이 정확히 따라야 하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간 효소 활성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엽산을 복용하세요. 두 번째 규칙,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 정확히 1시간 뒤에 복용하세요. 엽산은 부분적으로 지용성이며 최적의 흡수를 위해서는 지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규칙, 커피, 홍차 또는
탄닌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신 후 3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엽산을 복용하지 마세요. 탄닌은 소화관에서 엽산과 결합하여 흡수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커피 한 잔이 다음 3시간 동안 엽산 흡수의 70%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관련 실수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혈류로 들어가지도 않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4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적어두세요. 이 단계들은 서울에서 제 진료실에 18년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전날 밤 엽산 보충제를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세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 점막은 아침 첫 번째로 차가운 액체로 충격을 받지 않았을 때 영양소 흡수에 가장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말입니다. 엽산 흡수의 황금 시간은 기상 후 3분 이내입니다. 이때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하고 장육모가 가장 활발할 때입니다. 두 번째 단계. 정확히 2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맹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의 박씨 환자 한 분이 2개월 동안 이 20분 규칙을 무시했고 혈액 검사에서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20분 규칙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 그녀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단 4주 만에 42%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제가 흡수 아침 식사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하세요. 3가지 특정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참기름 1티스푼에 조리한 스크램블 에그 2개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인지질과 참기름의 비타민, 이가 엽산이 세포로 들어가는 완벽한 운반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둘째, 얇게 썬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우리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엽산 생체 이용률을 300% 증가시킵니다. 셋째, 4조각으로 자른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에 후추를 약간 뿌립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후추의 피페린이 결합하면 엽산을 활성 형태로 변환시키는 메틸화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 단계. 보충제 복용 후 최소 90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이것이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입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관에서 엽산과 결합하여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전후 혈액 샘플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커피를 마신 환자들은 엽산을 복용한 후 1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흡수율이 1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90분을 기다린 사람들은 70% 이상의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아침 커피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면 처음 90분 동안은 녹차로 바꾸세요. 녹채는 L-테아닌이 함유되어 있어 실제로 엽산 대사를 돕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언급한 유전적 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의 사람들이 MTHFR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가 있다면 일반 엽산 보충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대신 이미 활성화된 형태인 메틸 엽산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6개월 이상 엽산 보충제를 복용했는데도 에너지 개선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원인 불명의 불안이나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표준 용량의 엽산을 복용하면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담당 의사에게 MTHFR 검사에 대해 문의하세요. 한국에서 이 검사는 5만 원 미만이며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프로토콜은 일주일에 1만 원도 안 듭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보충제에 낭비하고 있는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단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이 말을 입력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자신의 손주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오늘 밤 부모님께 연락하세요. 엽산을 복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바로 뒤에 커피를 마시는지 물어보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 수 있는 10년을 더 주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10년을 더 주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10년을 더 주는 것입니다. 시작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현재 복용 중인 보충제 병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는 죽고 재생되고 있습니다. 세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세요.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산 영양소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루도 더 낭비하지 마세요. 한 푼도 더 낭비하지 마세요. 이 네 단계를 따르고 건강을 되찾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 김 박사의 아침 엽산 프로토콜을 시작할 것이며 어떤 아침 식사 음식과 함께 먹을 것인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영양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자신이 돈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들으면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